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4월 초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설 경우에 휴전은 물론 종전 협상까지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튜건 기자, 우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이란의 공습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요. 이에 따라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망을 가동해서 미사일 11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곧바로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광범위한 규모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의 공습 직후 이스라엘 당국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격에 따른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소로 가던 일부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서부 영공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이어서 이라크와 시리아 등도 영공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확전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이란의 공습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안보 자문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별도로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서 이란 정권이 다시 테러의 길을 선택하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레바논 전역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최고사령관도 이란을 비판하면서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무력으로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란이 다시 반격하는 빌미가 됐는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7일 베이루트 남부의 다이에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헤즈볼라의 지휘센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서 사전에 이번 공습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이란은 곧바로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의회 관계자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언급하면서 오늘 밤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라며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영내 미국의 기지와 자산에 대한 타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원입니다. 당장 난감해진 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에 확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이번 교전으로 합의 무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폭스뉴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중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복에 나선다면 지난 47년이나 지난 3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갈등은 계속될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악시오스에 우리는 이란과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것이 무산되기를 원치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당장 네타냐후에게 전화해서 보복하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이란도 공격했다. 우리는 추가 공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공개된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사력으로 이란을 타격한 뒤 우라늄을 회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우선하되 강제로라도 우라늄을 확보할 거란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에 근접해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은 남아 있다고 말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re very close to having a deal, and if we don't have a deal, we'll do it one way or the other. Either way, we wi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의 자산이나 제재가 먼저 해제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종전 합의에 레바논 휴전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헤즈볼라에 더 정밀한 타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see a more surgical attack on Hezbollah. I think it should be more surgical, and we can help them with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대선과 최근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등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앵커와 설전을 벌이다가 인터뷰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